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3월달 B형 문제입니다. 포토샵의 환경 설정과 기본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확인하시고 작업 환경을 맞춘 후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 픽셀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가 400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하얀색 종이. OK 단추 누르셔서 종이를 하나 꺼낼 거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저는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완두콩을 복사해서 이렇게 똑같이 쌍둥이로 만드는 문제로군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올 텐데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보는 방식을 미리 보는 형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림을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큰 아이콘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련한 종이보다 이미지가 커 보이네요.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려오도록 할게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500보다 조금 넘치죠. 높이를 500이라고 하게 되면 폭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것보다는 남아서 버리는 게 나으니까요. 한쪽만 맞춰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와주세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아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그대로 오죠.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꿔줄 수 있어요. 레이어가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복제 및 변형을 완두콩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요만큼만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면 되겠네요. 선택하는 도구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는 옵션 보시고 추가할 건지 뺄 건지 브러쉬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면 보면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엔터키 주변에 보시게 되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눌러주시게 되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완두콩을 잘 선택하셨으면 복사를 할 텐데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레이어가 복제가 될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동하니까 하나 더 생긴 거 확인할 수 있네요.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보입니다. 이 친구도 자주 사용하니까 컨트롤 T라고 단축키를 쓰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절점이 보일 거예요. 조절점 점에다 정확히 드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크기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의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율 맞춰지면서 크기가 조정이 돼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도록 할게요. 출력물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엔터를 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모양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 모양과 풀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름 모양은 요 아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풀이 이렇게 짜잘짜잘 흩어져 있는 아이 얘기하는 것 같죠. 풀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 조각들이 두 개가 흩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선 구름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쓸 수 있는 타입 툴 주변에 커스텀 쉐입 도구가 있을 겁니다. 사각형, 동그라미,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보입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필, 색깔이 채워진다.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쉐입을 쿡하고 찍으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쉐입을 보여줄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쉐입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창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있을 겁니다. 톱니바퀴에 설정 누르셔서 숨겨진 모든 아이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올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들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작게 볼 건지 크게 볼 건지도 옵션에서 정하시면 되겠죠. 구름 모양을 이렇게 안에 꽉 찬 친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 쫓아다닙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제작을 해주세요. 제작하고 나면 레이어에 이렇게 구름 모양이 생성되는데요.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색깔 값으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썸네일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뜰 거예요. 색깔 값은 문제에서 FFCCCC라고 되어 있습니다. FFCCCC라고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요. 두 개씩 뭉쳐서 FCC라고만 해도 이렇게 똑같은 색깔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해라 라고 하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줬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에 대해서 농도값이 혹시라도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70% 정도로 놓게 되면 적당하게 보일 거예요. 농도가 아주 약하신 분들은 농도를 조금 높여주십시오. OK 단추를 누르셔서 그림자를 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 크기에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커스텀 쉐입, 풀 모양을 다시 찾겠습니다. 꽃들 사이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뿌려져 있는 친구가 보이네요. 풀 모양을 선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그리시면 삐딸삐딸하죠.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셔야 정비율로 드러납니다.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 나중에 띄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FF9999라고 했으니까 F99 레이어의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경사화 엠보스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또 하나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카피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이동 도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게 확인이 되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실 것.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이 좀 달라 보이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도 맞춰주세요. 66CCCC라고 했네요. 6CC. 글자를 넣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쿡 찍으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찾아주시면 되겠죠. 타입 뉴로만. 폰트 패밀리는 볼드이고요. 크기가 62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값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를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기본적으로 깜장이와 하양이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색깔 자체를 쿡 하고 찍어줄게요. 대화창이 뜰 거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2급에서는 투명도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CC6699, C69. 두 번째 색깔 F6개.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색상 값은 정해졌고요. 방향이 결과물을 보시고 아래쪽에 짙은 분홍, 위쪽이 하양. 우리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해 주셔야 해요.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선의 두께 값은 2픽셀이라고 했네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색깔 값은 컬러 666666 두 개씩 짝지어서 666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 선이 그어진 게 보이시죠? 혹시라도 바깥쪽으로 선이 그어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글씨를 파먹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오케이. 살짝 방향이 틀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절대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만 살짝 틀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군요.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큰 상황이니까 JPG로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에서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까 얘만 JPE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대화창이 뜨면 퀄리티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이나 맥시멈 어떤 거든 좋아요. OK 단추 누르셔서 JPEG은 저장이 끝났습니다.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세이브.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이번엔 PSD 맞죠? 그대로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이즈 400에 500짜리 불만 없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 확인하셔서 OK 해주세요.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뷰에서 룰러스를 켜셔야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저는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할게요. 핸드 툴 더블 클릭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체가 그 위에 올라앉을 건지 밑에 깔릴 건지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자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1, 2, 3, 4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특이하게 이 문제 2번만 액자를 먼저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1, 2, 3, 4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이미지 안에 있는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일단 커 보이니까 크기를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으로 했더니 높이가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건 어차피 잘라져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낙낙하게 데리고 오세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레이어는 이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좀 해놓는 게 안전하겠죠.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름을 줬고요. 깨끗한 이미지 하나와 그 위에 액자로 써먹을 거칠은 이미지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생성이 됐네요.
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로 써먹겠다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되어 있죠.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아티스틱 그룹에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이름으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드라이 브러쉬라면 위쪽에 있겠죠. 이렇게 ABCD 드라이 브러쉬라고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필터 적용을 했고요. 다만 요만큼을 구멍을 뚫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요만큼이요, 요만큼이요 라고 뽑아주는 게 좋겠죠. 눈금자 있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여요. 위에서 50, 위에서 450.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옵니다. 왼쪽에서 50, 한 번 더 왼쪽에서 350. 가이드라인을 뽑았는데 배경의 색깔과 비슷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에디트라고 하는 환경 설정해 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의 색깔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가이드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 색깔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죠? 네모지게 요만큼만 선택할 거니까요. 렉탱글 막기 이용하셔서 네모지게 선택할란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모지게 선택은 했는데 결과물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쿵 둥글어요. 우리 건 너무 뾰족하죠? 그래서 선택한 거를 이라고 셀렉트 메뉴 가셔서 중간쯤에 보시면 모디파이 수정이 있습니다. 스무스하게요. 수정하겠습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어느 정도 둥글게 다듬어 줄 건지 반지름 값이 나와요. 정해진 값은 없고 여러분들께서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5에서 10 사이의 숫자 값 정도를 주시면 적당합니다. 오케이 단추 눌렀더니 모퉁이가 살짝 둥그러졌어요. 그만큼을 지울 겁니다. 딜리트. 또렷하게 사진들 보이시죠? 필터를 줬고요. 그리고 안쪽을 파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쪽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선이 아닙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이렇게 드랍 섀도우라고 줬고 거기 안에서 스트로크라고 한다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겠지만 레이어 스타일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죠.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말고 왼쪽 꼭대기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거기에서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 값은 5픽셀이고요. 컬러 뿅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 FFCC 두 글자씩 짝지어진 건 하나로 퉁칠 수 있죠. FFC. 오케이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에서 그만 반짝거리렴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반짝임이 해제가 됩니다. 이제 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색상 보정하기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2급의 3번 열기 동그랗게 이렇게 무를 가지고 오시면 될 텐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퀵 셀렉션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볼게요. 무에 이렇게 4분점 있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교차점에서부터 쭉 하고 드래그를 해서 요 사각형에 꽉 차는 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일리프티컬 막기 이용해서 교차점 클릭 드래그 해서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무가 동그랗게 반딱반딱하죠. 그 상태에서 이동 도구 들고 이동하도록 하죠. 2급의 3번에 대해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위치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합니다. 색깔을 보라색 계열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이에요. 단추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보라색으로 보일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잘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 2급의 4번도 데리고 올게요. 파일에서 오픈 2급의 4번 열기 뒤쪽에 이렇게 단색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단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빨라요. 얘를 이라고 하얀 부분을 쿡 찍으시게 되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그 아이를 빼고 선택할 거니까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인버스. 그러면 그 흰색만 빼고 나머지 피망 부분만 갖고 와지는 거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겁니다.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완전히 좌우가 반전되어 있죠. 왼쪽에 노랑인데 우리는 오른쪽에 노랑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액자보다도 밑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의 순서 맞추기 위해서 액자 밑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글씨도 역시 액자의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죠. 레이어를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업하셔야 오브젝트들이, 글자들이, 도형들이 이 위에 얹어질 거예요. 타입도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색깔 값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깔 값 맞춰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글자 작업하실 때에는 꼭 아웃사이드로 포지션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도 다 줬는데요. 이렇게 꾸겨주는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질 않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꾸겨줄란다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무지개처럼 아크 휘어져 있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과장되거나 반대 방향으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나의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물론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요 친구들이 눈에 걸리적거리니까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쭉 지워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들만 남아요.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할 때 JPG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 들어갔던 거 불만 없습니다. 포맷이 JPG인 걸 찾으셔서 넣어주시게 되면 큰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이번에는 PSD가 맞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으로 주겠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오케이. 눈금자를 꺼내 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켰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포어그라운드 전경색 선택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003300 물감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채워줄게요. 포어그라운드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불러오실 때 파일에서 오픈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무난한데요. 전체 이미지에서 부분적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면 플레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파일에 플레이스 2급의 5번
플레이스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데리고 와요. 크기를 좀 우리 종이만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까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2급에 5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레이어 이름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플레이스 방식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파일을 가지고 오시고 나서 레이어에 필터를 주십시오. 필터 갤러리가 맨 위쪽에도 있는데요. 필터 갤러리는 골라서 선택하시려면 세 번째 친구, 기존에 했던 필터를 그대로 더 씌우려면 첫 번째 친구, 우리는 새로운 필터를 고를 거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페인트, 더프, 페인트 더프를 이렇게 아티스틱 안에 있는 페인트 더프다라고 찾으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바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까지도 씌워달라라고 했네요.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인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셔서 마스크 씌워주시면 되겠고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더니 내 이미지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보이고 있죠?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사과는 잘 보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요 바구니 끝부분이 색깔이 까맣게 발에서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을 표현할 땐 검정색 마스크를 써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누르게 되면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된 상태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 색깔이 아니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검, 검흰이라고 두 개를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대비된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위쪽은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위쪽은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아래쪽은 가려서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하고 드래그 하면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너무 많이 물들죠. 짧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그도 짧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2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 일부분은 잘 나올 때는 오픈이라고 해서 불러오는 게 좋아요. 열기.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클 때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 키우거나 줄일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반복해서 이미지 불러오세요.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이 빠르지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폴리건 라소 툴로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을 얹겠습니다. 모양들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세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옵션, 쉐이프 모양 만들면서 작업하죠. 색깔은 잘 보이는 색깔로 대비되게 고르겠습니다. 선은 굳이 필요 없고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셔야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줄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색상 자체를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통이었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아래쪽이 짙은 색깔, 위쪽이 빨간 색깔이라고 색상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콕 찍어서 글씨 쓸게요. 글자의 지시사항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크기도 두 개, 색깔도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셔서 크기와 색깔 맞춰주세요. 글자에 스트로크 주실 때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장하기 전에 꼭 레이어의 스타일이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서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을 하지요. 지금은 큰 상태니까 그대로 파일을 세이브하겠습니다. 폴더 GTQ인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가 아니라 JPG다.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합니다. 세이브, 경로 GTQ, 파일의 이름, 포맷도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이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2급에 9번 필터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통째로 갖고 올 때는 파일에서 플레이스로 가지고 올 수 있다. 크기가 적당하다 싶으시면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2급의 9번 통으로 갖고 왔어요라고 보이시죠? 필터 메뉴 가셔서 페이셋 단면화를 찾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페이셋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더라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말고 캔슬.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필터들입니다.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픽셀레이트의 페이셋이라고 하는 단면화가 있습니다. 2급의 10번 파일을 열게요. 오픈. 배경이 단순하게 흰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매직 원드 이용해서 마술봉으로 뿅 찍으시게 되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경계선이 지어져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반짝거리지가 않는다 싶으시면 그럴 때에는 컨티거스라고 하는 이 인접을 V체크 해제시켜 놓게 되면 띄엄띄엄 멀리 있는 흰색들도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우리가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요. 셀렉트를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 그러면 이렇게 흰색 빼고 나머지만 선택이 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실 것. 위치 맞춰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도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오퍼시티
투명도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0%라고 되어 있는 걸 값 70%라고 낮춰주시면 되겠죠?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에 잘 이워 보입니다. 어차피 꽃 모양으로 잘 이을 거니까 이 친구는 굳이 일부분만 선택해서 갖고 올 필요가 없죠.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통으로 들고 올게요. 도형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만들어져 있는 도형 중에서 같은 도형을 찾으면 되겠죠. 꽃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 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죠. 마우스 먼저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을 할 때에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레이어의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잘라주는 그림의 레이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그림의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이 정도 느낌이죠. 엔터 치겠습니다. 2급의 13번은 필터, 텍스처라이저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를 찾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도형 레이어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맞춰주세요. 쉐입들 나머지 얹어주세요. 오퍼시티에 대한 불투명도 지정되어 있으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이렇게 스타일이 리니어일 경우에는 쭉 뻗어 있는 선 모양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동글동글 퍼져 있습니다. 언급이 없을지라도 스타일을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세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꼭 방향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아래쪽에 방향성이 혹시라도 다르다면 앵글 값 조절하셔야 돼요. 색깔 값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작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커다란 친구는 JPEG입니다. 파일을 세이브, 경로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 찾아주시고요. 이미지 크기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줄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PSD입니다.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3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